최근 언론사별로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에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 뭔지, 또 고려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YTN에서는 시청자의 관심도가 높은 이슈를 꼽아 여론조사를 의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YTN 시청자센터로 여론조사에 관해 묻는 시청자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쏟아지는 여론조사 중 옥석을 가리고 그 결과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시민데스크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의견에 좀 귀 기울이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에 관해서 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뉴스를 매일 하면서 정말 하루에 하나씩은 여론조사를 좀 보도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하루에나 혹시 한 달에 어느 정도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어떤 특정 시점에 얼마나 조사되었는지를 알기는 쉽지 않은데 대체로 거의 뭐 하루에도 수십 건 또는 수백 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시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국내에 이런 의뢰를 좀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수백 개의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확히 그것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이 신고제이지 허가제는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네. 자체적으로 업체 신고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뭐 600개가 될지 700개가 될지는 굉장히 많네요. 네, 알 수가 없고요. 이 자주 익숙하게 듣고 있는 조사기관은 뭐 협회 같은 곳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사기관은 대체로 한 30여 대형 건 내외 업체가. 네. 예, 숫자가 된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제가 항상 늘 궁금했던 게 혹시 소장님은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맞아요. 전화가 오지 않는데 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인가? 네. 근데 이게 이른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작위 추출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작위로 또 이 추출돼서 어떤 누구에게 조사가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벼락 맞을 가능성보다도 더 낮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시청자 의견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는데 왜 이런 건가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선거조사인데 선거조사인 경우에는 정치적 성향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뭐 크게 자신의 정치 성향을 의식할 필요가 없겠지만 네. 면접원이 물어보는 질문인 경우에는 내가 굳이 특정 정당을 선호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 대선 후보를 또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를 꺼리는 샤이 네. 이런 이제 본능이 샤이 본능이 작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 결과가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 또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 중에 어느 방법이 정답인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응답률 부분이 저는 또 궁금했어요. 네. 항상 보면 응답률이 늘 한 자릿수였던 것 같거든요. 많아야 뭐 6, 7%고 뭐 4, 5% 보통 나오던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응답률 되게 낮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괜찮은 많은 건가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또 의심하는 것 중에가 낮은 응답률이거든요. 네. 그럼 낮은 응답률이라면 이 조사는 믿을 수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가 다 완료되고 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한 수치가 바로 응답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률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응답률이 높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조사, 낮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조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응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조사기관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해주는 태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조사 전문가이고 네. 데이터 분석가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다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또 정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간 전화가 온다면 좀 네.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여론조사를 보면서 느낀 게 20, 30대 그 MZ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층들이 보면 뭐 선거라든지 대선, 뭐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혹시 여론조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특성도 이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관심도겠죠. 그만큼 정치 현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에 대한 관심도도 그만큼 2030 세대, 네. MZ 세대가 높아졌다. 결국 높은 관심도가 여론조사를 전화를 받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보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시청자들의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를 찾아보면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인 건지 언론사의 문제인 건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또 어느 한쪽의 전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여론조사 기관이 의도적으로 하거나 또는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제 공공조직을 통해서 지금 선거조사는 검증까지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일부러 조사를 함부로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보도하느냐가 중요한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도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지나치게 또 해석을 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이 독자나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도보다는 이 여론에 대한 좀 더 차분한 대응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전적으로 이것이 가지고 오는 영향을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찬성 국민 여론도 있지만 또 반대 여론도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뭐 여론조사 기관을 불신하거나 또는 언론사를 불신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네, 근데 저희가 여론조사 하면 또 말하는 것 중에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방법이나 조사 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0수년 동안 조사 방법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대표성이 있게 표본을 추출하고 네. 또 객관성 있는 질문지를 통해서 응답자의 의견을 왜곡 없이 모아내는 것이 이 여론조사의 가장 필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뭐 지금까지도 노력해왔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노력을 위해서는 여론조사 기관도 어떻게 하면 조사 방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언론사에서도 굳이 여론조사에만 국한되지 말고 빅데이터 같은 방법도 있거든요. 또는 빅데이터 외에도 또 시청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사, 또 여론조사 기관, 정부, 정치권, 그리고 학회까지 망라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보고 어떻게 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때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항상 이 조사가 완전 무결하다 또는 완벽하다 언제나 똑같은 결과이다라고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전체의 응답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네. 이른바 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로서 기대를 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이제 선거가 좀 다가오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올바르게 여론조사를 보고 참고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